자, 13강의 2번 볼게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서술형 잡아주는 거 꼭 써보고 공부하고 미루면 많아지니까. 여기 나와 있지. 프롤리틱, 다작의 합쳐서 그냥 하나의 명사야. 다작의 아이디어 생성기다. 누가? AI. AI는 이것저것 많이 만든다 소리야. 인간의 브레인스토밍. 내가 그때 브레인스토밍이 뭐라 그랬지? 그냥 폭풍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해보겠다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번 주말에 뭐 오후 내내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겠다. 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내놔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집단은 tend to 집중하는 성향이 있는데 어디에만? 퀄리티, 질,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질에만 집중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lean into 의존하게 된다. 첫 번째 제안이에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네 상식적으로 이 지문의 내용과 조금 또 떨어지겠지만 어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최현준이 제일 먼저 어떤 아이디어를 내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방향이 그쪽으로 잡혀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뭐 아마 학교에서 학급 회의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겪었을 거야. 자, 우리 아무 얘기나 막 뭐 우리 반을 위해서 뭘 할지 얘기해보자. 근데 뭐 현준이가 우리 청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어때? 이러면 그때부터 사람인지라 청소에 관련된 다른 아이디어들만 쏟아져 나오기가 쉽다고. 그래서 인간의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AI랑 비교하는 건데, 비교했을 때 질. 그래서 뭐 있잖아, 친구들끼리 창의적 아이디어를 누가 내놨는데 아이 꺼져,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질이 안 좋으니까. 그럼 질이 좋은 아이디어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한번 더 얘기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어. 거의 즉시 그 좋은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그게 나오면 거의 즉시 그 첫 번째 좋은 아이디어의 변형들 속으로 리는 원래 물리적으로 기대다야. 기댄다는 건 의존하게 된다는 거지. 됐어? 자, 인간 집단은 이런데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근데 따지고 보면 좀 더 이 likely가 지금 be likely가 2가 아니고 그냥 likely만 나왔지. 그럼 이건 가능성 있는, 즉 포텐셜이랑 같은 거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뭐 쉬운 건 possible이야.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게 빈칸이야. 위의 내용을 종합해 봐도 처음 외우지 않고 처음 봤어도 요 빈칸 알아야 돼. 우리가 바로 유추해 보면 여기는 계속해서 질에 집중한다고 그랬어. 양질의 아이디어를 기대하다가 그게 나오면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어.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 무조건 이거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집단이 어디에 양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때 그때 좋은 생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인간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질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좋은 아이디어 집단, 좋은 아이디어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그 집단이 질이 아니라 뭐에 집중할 때? 양에 집중할 때. 그래서 뭐 여기 퀀터티하고 퀄리티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잘 봐둬야 돼. 자, 바로 인용. 그러면 이게 이 세 줄만 딱 봐볼까? 그럼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야? AI 다작한다 그랬으니까 쟤는. 다작이라는 건 양이 많다는 거잖아. As Linus Pauling이라는 사람이 푸디 달지 말한 것처럼 최고의 방법,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최고의 방법이란 그럼 어때야 돼? 재진술 아니냐? 너무 보이지 않냐 답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여기가 빈칸이면 이 근거는 여기 있는 거야. 좋은 생각이란 똑같은 말이야. 뭘 갖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많은 생각을 갖는 게 양이잖아. 자, 사이콜로지스트 딘 케이프라는 사람이 킴 시먼톤이라는 사람이 call this 이것이 뭔데? 다작을 하는 것을 즉 양에 집중하는 것을 equal odds rule 동일 확률 법칙이라고 불렀는데 동일 확률 법칙 odds가 여기서 s 붙으면 확률이야. 이 사람이 이것을 부르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 이죠. 또 똑같아야 되는데 창의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또 세 번째 넣어 is correlated 상관관계가 있다. 무엇과? 전체 업적의 연구 결과의 작업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 이 질이 아니지. 수. 만들어지는 창의성 있는 작업들의 수에 관련이 있다. 자, 그럼 세 번이나 나온 거야. 양에 집중한다. 많은 생각이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만들어진 수에 결정이 된다. 이 세 가지, 이 지문은 이 세 가지 부분의 빈칸을 놓치면 안 돼요. 나 같으면 무조건 돼요. 많은 연구들이 이미 컨펌, 내가 컨폼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지. 이미 확인했다. 뭘 확인했느냐? 창의적인 퀄리티, 특성이라는 창의적인 질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잖아. 창의성의 질은 생각의 양에서 나온다는 거야. 결국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퀄리티를 찾아낼 때 그것만 찾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가 많아야 된다. 양이 많아야 된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주장했고 이것을 밥 서튼이라는 사람, 디자인과 혁신의 자문위원이었던 자문회사에 있었던 그 밥 서튼이라는 사람은 콜드 이것을 아이디어 레이시오라고 불렀어. 레이시오가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100개 중에 10개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확률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거고 10개 중에 10개가 더 좋은 아이디어일 확률은 좀 적다 이 말이야. 수학적으로 계산 안 해도 아이디어가 100개 있을 때 10개의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게 확률이 더 높지 10개 중에 10개를 찾아내는 건 어렵단 말이야. 10개가 다 좋은 생각일 리도 일단 뭐가 많아야 돼? 하나라도 건지려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건질 확률이 10분의 1이다. 그럼 10개밖에 없으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100개가 있으면 10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10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야. 그럼 먼저 밑밥이 깔려야 되는 건 뭐야? 그게 의견 나온다고 전부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밑밥은 분모가 커야 되는 거야 일단. 양이 우선이다. 그걸 이제 동일 확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스탠포드의 연구는 태그 I에 두드려 박았어. 그럼 또 나와 이게 같은 말이. 5번째. The number of idea. 아이디어의 뭐라고? 수. 어떤 아이디어냐? 바로 성공적인 제품을 구별짓는 아이디어의 숫자. 실패로부터 distinguish. 원래 외울 때 이렇게 A distinguish A from B 그럼 A와 B를 구별짓다잖아. 실패와 성공 상품을 구별짓는 아이디어의 숫자가 얼마냐. 이 숫자를 태그 A를 at 어디다가 딱 고정시키고 못 박았단 말이야. 이 좋은 생각, 성공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최소한 2,000개 이상은 있어야 돼. 이렇게 못을 박았다 이 말이야. 이것도 2,000개가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나? 그래서 이 지문이 공부 안 하는 놈들은 어려워 보이겠지만 공부하는 놈들한테는 되게 쉬운 지문이에요. 왜? 그 쉽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어이없게 이런 말 주제 쓰러뜨려.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려면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미친놈이야 이게. 질보다 뭐다? 양이다. 이거 우리 반 친구 다 알지? This is why. 바꿀 수 있는 거야. Therefore. That is. 이런 거 돼. 그래서 디자인 사고와 혁신은 디자인에 관한 생각과 혁신은
대단히 집중돼 있다. 어디에? 과정에. 무슨 과정? 그 많은 양을 뭐 하는 과정? 확보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생각들을 버릴 생각도 있겠지만 많은 생각을 끌어내는 그게 과정이잖아. 결국 말이야. 몇 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몇 개를 위해서 얼만큼 많은 생각을 했느냐에 달려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정답 보면 크리에이티브 만들어야 돼. 뭘 만들어야 돼? 이 가능성들을 만든다는 게 즉 엄청난 숫자의 생각들을 끌어낸다는 거지. 근데 이거 끌어낼 때 처음에 인간들이 한 것처럼 이거 버려 이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를 어떻게 썼나 보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고 뭐 없이 옳다 그러다에 뭐 없이 판단 없이 즉 판단하지 않고 일단 뭐부터 확보하자 양부터. 그래서 이게 구문은 어려운 게 없거든. 이 지문은 내가 개수 세보니까 딱 5개 나와. 5군데가 나와. 5군데가 뭐에 대한 요걸 표현한 5군데. 이게 아마 빈칸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딱 써놓고 요 공부할 때 기억해. 뭐 서수형 나올 만큼 어려운 지문은 별로 없어. 그렇지? 자, 하나 더 정리해보고 여기 3번 가볼까? 박수아 오늘 좀 뭔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네. 왜? 왜? 어? 귀여워. 수아야 너 귀여워. be aware of가 인식하다 알다야. 우리의 인터널 내부적 감각들 아니 감각들이 감각기관들인데 이 감각기관들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감각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도울 수 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을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 내부 수용기관의 감각들을 잘 이해하면 우리 자신의 감정도 잘 다룰 수 있겠구나. 응? 아직까지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아도 감각 능력을 인지하면 감정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 감각과 감정을 다르지. 아마도 더 놀랍게도 인간의 interoceptive 내부 감각 수용의 faculty 기능이라고 할 때 기능은 또한 우리를 into 데려다 줄 수 있다. 더 밀접한 접촉으로. 아까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야. 우리의 감각기관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우리 스스로의 감정도 잘 다룰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의 더 면밀한 접촉도 할 수 있다. 즉 스스로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두뇌는 그 자체로 has 가지고 있질 않아. 직접적인 접근성을 기억나? access가 동사면 뒤에 to가 없고 타동사니까 명사면 이렇게 to 접근 방법이 없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없어.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우리의 내부 감각 기관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선생님 앞에 딱 수아가 숙제 안 해오고 썼더니 땀이 나. 손바닥에. 감각이지. 축축해지는 거야 손바닥이. 그러면 이게 이해가 이런 거야. 손바닥에 내가 땀이 날 때가 언제지?
뭔가 내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 나왔나? 이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야. 잠깐만, 손바닥에 땀이 나니까 내가 긴장하고 있네. 그럼 빨리 긴장감을 떨어야 되겠다. 그럼 그 긴장감을 낮추면,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니까 그걸 건조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게 뭐 하려는 노력이야? 손에 땀이 난다? 아, 이건 감각기관이 나한테 긴장했다는 신호를 주는 거니까 이 땀을 증발시킴으로써 나의 긴장을 조절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 편하게 얘기해. 수아야 괜찮아? 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선생님 어렵니? 근데 아니에요 하면서 딱 손바닥 보니까 수아 손바닥에 물이 흔 거네. 그럼 어때? 얘도 불안한 느끼는 거구나. 그럼 내가 조금 수위를 낮춰야 되겠다. 이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확 들어와? 마찬가지야. 내가 눈을 자꾸 감각 여러 가지 있잖아. 머리가 찌릿찌릿. 왜 이러지? 아, 내가 신경 너무 썼나 봐. 아, 좀 머리 식혀야 되겠다. 어떤 애가 자꾸 쟤 좀 피부에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데? 쟤 긴장했나 보다.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러 가지가. 오케이? 심지어는 얼굴이 빨개진, 입맛 다시고 말고 똑같은 거야. 뇌는 뇌파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no way, 방법이 없어. 뇌는 지금은 뇌 얘기야. 두뇌 자체는 방법이 없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방법이 없다고. 그럼 오로지 뭘 통해서 타는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 뇌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감각에 대한 우리의 이해, 감각기관이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Interacting other spoken words and facial expressions. 상호작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발화, 이야기되는 말이나 또는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 것. 그것은 생산할 수 있다. 오로지 냉정하게 추상적인 감각, 감정, 그 안에서 스톤은 휘젓다니까. 그 타인의 마음속에서 휘젓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한 추상적인 감각을 냉정하게, 우리가 냉담하게 추상적인 느낌만 생기게 할 수도 있어. 즉 얼굴 표정을 그리고 말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건 오로지 그저 냉담하고 시크하게 추상적인, 대충 이럴 것 같은데 저 사람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밖에 모른단 말이야. body, 신체는 작용한다. critical, 중요한 conduit, 전달자 역할을 한다. supplying A with B야. 두뇌에게 visceral, 본능적인 정보, 그것이 부족한 본능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은 괜찮다고 해도 몸은 거짓말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수아야 괜찮니? 네. 표정도 일부러 할 수 있지. 뭐 이건데 네 선생님 이럴 수 있어. 근데 손에 뭐가 나? 땀이 나는 거지. 네, 그런 적 많지? 긴장해가지고 혼날 것 같은데. 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게 스포큰 words, 표정. 이걸로 우리가 딱 보고 냉담하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게 위의 내용이야. 근데 몸은 거짓말 못한다. 몸은 결정적인 전달자 역할을 한다. 이 몸 자체가 뇌에게 어떤 본능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It lacks. 그 뇌가 부족한.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얘가 웃는 표정이고 뭐 예를 들어서 말로도 괜찮다고 해. 그럼 이제 뇌가 이성적으로는 얘가 긴장하지 않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알아? 긴장했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야. 그건 나도 모르게 우리 뇌가 얘가 보여주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인지해서 있잖아. 얘네들도 많이 있잖아. 괜찮냐? 괜찮은데요? 아 쌤 괜찮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감각적인 부분을 보고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거야. 그 뇌의 논리나 이성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 뇌가 뭐하다고 했어? 뇌가 부족한. 뇌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있지 그런 경우. 되니? 그것은 구체적으로 순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데 when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이랑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미묘하게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닌 것 같은데 뭘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걸 미묘하게라고 해. 우리는 미묘하고 어때? 의식해 못해? 의식하지 못한 채로 미미 뭐한다? 흉내낸다. 그들의 표현과 제스처와 자세와 목소리 톤을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정했냐? 따라해보는 거야. 따라하니까 얘가 등에 땀이 흐르는 건 몰라. 내가 등을 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어. 그냥 아니요 이게 아니고 아니요 그랬어.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보는 거야. 아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등에 땀이 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행동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단 말이야. 따라하는 게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고 따라했을 때 내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 이걸 간접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여자들이 갑자기 우는 거. MT 가면 첫날 그래. 밤새 술 먹고 한 여자애가 울어. 뭐 슬픈 일이 있겠지.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옆에 여자애가 근데 울지 마. 자기도 울어. 그지? 얘는 괜찮다고 했지. 근데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이 아파. 넌 왜 우는 거야? 옆에서 내가 물어보면 넌 왜 그냥요 얘가 울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정확히 번역하면 말이나 표정 자체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다.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쉬운 말로 하면 같이 웃어서, 같이 울어서, 같이 인상 써서 그때 내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질지 똑같은 감각이 느껴진다면 공감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까? 이런 식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 미묘하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얼굴 표정도 따라하고 제스처도 따라하고 자세도 따라하고 목소리 톤도 따라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돼? 그 introception, 내부 우리 자신의 신체의 신호에 관련된 내부 수용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했으니까 그럼 우리 내부 수용기관도 똑같은 어떤 걸 겪겠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 아, 얘가 이런 거 같구나.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 인지할 수 있다. 됐니? 왜?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봐서 우리 안에서 뭐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울어보고 같이 웃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는 묘한 동질감이 생기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제 우리 월드컵 하는데 관중석에서 응원할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갔으니까 같이 우와 하다 보니까 이게 묘하게 빠져드네. 그래서 나도 같이 이렇게 야구장 같은 데도 그렇잖아. 처음에 갈 때부터 미친 듯이 막 응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데 가서 다른 옆에 있는 응원단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관중들이 묘한 서로의 뭘 느낀다고 해. 그럴 때 동질감. 오케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러니까 결국 끌어들이는 거지. on board. 우리 몸에 탑재하는 거야. on board가 탑승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탑재시키는 거야. 탑재시킨다는 거야. bring on board. 데리고 와서 태우는 거야. 우리 게 안 돼. 태워주는 거야. 그리고 신체가 바로 그 무슨 역할을 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결국은 뇌가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체가 그런 감각을 느끼게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럼 이 다리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몸짓이나 말투를 뭐 하는 것? 흉내내는 것을 말하겠지.
in an act 행동 비슷한 행동에서 여기 또 나오네 비슷한 흉내는 taking a bite of other our partner's plate 우리 짝꿍이 우리 연인 상대자의 음식을 한 입 취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에서 그러니까 결국 야 이거 한번 먹어봐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먹었을 때의 그 똑같은 감정을 너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거거든 사실. 이런 행동 또는 borrowing 빌리는 거, earbud 이어폰 한 장씩 빌려주는 사람 있나? 있지. 뭐 하려고? 노래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듣는 노래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어폰 한 짝을 우리가 빌리는 거야. 야 나도 들어볼게. 이준서가 마이클 잭슨 보고 와가지고 삐래 지금 미쳤나? 야 나 한쪽 줘봐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딱 끼면 지도 같지?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 행동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결국 그들의 감정을 엿보거나 맛보거나 똑같이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2번 선택지 보면 맛보다, 엿보다가 뭘로 나왔어? 샘플링 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한마음이 되고 싶은 거야. 한마음이 되고 싶은데 뇌가 직접 입을 열어서 야, 네 감정이 정확히 뭔지 내 뇌에 집어넣어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신체고 저 사람은 그 감정을 신체로 표현했고 나는 그 신체의 모양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지. 그림으로 그리면 타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게 신체의 행동으로 나타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감정을 바로 인지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신체 활동을 똑같이 맞춤으로 해서 거기서 이어지는 어떤 감정을 느껴보겠다 이런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준서나 뭐 태양이 이런 애들 경험 없겠지만 너 여자친구가 이렇게 빨대 음료수 먹다가 야 나도 한 입 줘. 오빠도 한번 먹어봐 했을 때 빨대 하나 더 뜯어서 먹으면 우리 헤어져요. 알아? 서희도 그러냐? 이렇게 먹다가 내가 여친이야. 이거 맛있다. 먹어봐. 잠깐만 내 빨대 가져올게. 그대로 빨대 하나. 알아두라고 임마. 음료수 연인끼리 주문했는데 빨대 2개 꺼내면 우리 헤어져 이거야. 여친이 빨대 하나를 꼽아서 너도 먹어봐라고 주는 건 뭐야? 위생 이런 개념이 아니야. 내가 이 빨대로 이걸 느꼈을 때의 감정을 너도 똑같이 느껴 이렇게 주는 거야. 성이 맞냐? 빨대 2개 쓰니? 이거 아직 깊은 관계가 아니야. 어? 또 그런 거 있지 그냥. 어제 내가 TV도 새로 사고 해가지고 영화 뭐 재밌어 하길래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신났던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와이프한테 보라고 내가 틀어줬어. 옆에서 나는 계속해서 그걸 볼 때의 와이프의 반응을 보게 되는 거야. 나는 입장 바꿔서 이번에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그걸 봤을 때 내가 느꼈던 전율이나 몸동작을 와이프가 느끼고 있는지. 만약에 똑같은 반응, 우와! 막 이게 똑같이 나오면 내 감정이 전달됐다는 표시니까. 그래서 니네 기본적으로 어떤 드라마나 영화 재밌는 거 보면은 2번 보는 건데도 그 타인과 그걸 똑같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같이 다 봤어. 내용 다 아는데도. 그건 바로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얘가 감정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얘한테도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뭐야? 뭘 보고 알 수 있어? 신체 동작.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가 막 우와 이랬을 때 와이프도 우와 이런다면 이게 성공한 거라니까. 오케이? 거꾸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영화를 보면서 하는 행동을 또 따라해보고 싶겠지.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인가? 어? 그래서 남학생들 잘 들어. 태양아, 너 담배 자꾸 피면 네 연인이 와가지고 도대체 담배 피는 사람의 감정은 어떤 걸까? 나도 한번 펴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펴봐야 느낄 수 있으니까.
강서야, 마약하는 놈들이 왜 저럴까?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 아니 그래서 저 마약 수사관들 중에서는 그게 어떤 느낌이고 그걸 알아야 되니까 범죄자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그 마약을 맛보다가 중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왜? 자기는 범인을 잡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마약 사범의 범죄자의 심리를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마약을 맛을 본 건데 이제 마약이 너무 강력하니까 중독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나 살인을 한 놈의 심리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양들의 침묵이란 영화 알아. 그 영화가 뭐냐면 식인하는 살인범을 잡으려는 형사의 얘기야. 근데 식인을 하는 그 사람을 실제로 사람 고기를 먹는 그 살인범을 잡으려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 그 행동이. 그래서 이제 종신형을 받고 수감돼 있는 다른 식인 범죄자가 있어. 걔를 가서 매일 만나는 거야. 그래서 뭘 살펴? 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동작을 보여주고 그걸 계속 연구하는 거야. 그 간접적인 거지. 그래서 그 이미 잡혀 있는 식인하는 범죄자의 패턴을 알아내서 실제 범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뭐야 실제로 잡혀 있는 범죄자가 자기 머릿속에서 진실만을 떠들진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형사가 이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그 거짓말 속에서도 어떤 감각을 느껴서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살핀다.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집에 가서 그렇다고? 식인 살인범은 그렇다고? 하면서 막 고기 같은 걸 소고기 같은 거 꺼내서 진짜로 막 썰어보기도 하고 그걸 간접적으로 느껴보려고 애를 쓴다. 너무 잡고 싶으니까 그 심리를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거. 너무 깊이 들어갔나? 내용은 알겠어? 요거 기억하면 타인의 감정 신체적 반응은 나타나는데 요걸 뭐해? 흉내 미믹하는 거지. 그럼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친구가 울면 같이 운다. 그렇지? 좀 보고 있어봐. 너 뭐하는 거야 지금? 그거 감옥. 단어 외우고 있어? 한번 가지고 보고 싶 감옥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오늘 너밖에 없어. 해석이 되냐? 빌딩 무엇들? 네? 빌딩이 뭐야? 건물. 건물들이 have become 어떻게 됐어? 건물이었어요. become이 건설되더라. 됐어요. 그냥 됐어. too old. 오래됐어요. 그냥 오래 너무 너무 오래. 너무 오래됐어. 그것들의 오리지널 퍼포스 기존 목적이 용도야. 그 건물을 우리 한국 뭐야 저 응? 발전소를 썼다. 원래 용도는 뭐야? 전기 발전하는 거지.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낡아버려. 그랬을 때 그것들은 종종 어떻게든 넉다운이 뭐겠어? 최고다. 온투하다가 다운되면 넉다운이라고 불렀어. 넉이 원래 두드리다. 그래서 철거 장치를 통해서 쿵쿵 쳐서 무너뜨려지겠지. 쓸모없으니까. 사람들은 근데 oppose 외워야 돼. 뭐하다? 귀중한. 반대하다. 아예 아무도. 사람들은 근데 뭐에 반대할 거야? 밑줄이 뭐였어? 무너뜨려줘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반대한다. 이게 뭐? 또 눈물이라고 해라. 기타. 찢어버리는데 종이가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니까 뭐겠어? 해체, 부시는 거. 반대한다. 보통은 부여잡는다. 그러면 특히 언제 반대하느냐? 중요하지. 그것들이 뭐일 때? 귀중한. 귀중한 랜드마크일 때. 하지만 it is hard. 어렵다. 뭐하기가? 정당. 정당화시킨다. 하게 하는 것을.
그 사용되지도 않는 건물들이 렛이 수요 사역 동사니까 원형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귀중한 공간. 한마디로 해니까 쓸모도 없는 게 그냥 랜드마크라는 이유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게 두는 건 좀 어떻다? 좀 반대하는. 정당하기가 어렵다. 조금 왜 남겨도. 야 그런 의미면 씨가 남대문도 다 부셨어야지. 그 도로 한복판에 그 용도가 없잖아. 남대문 옛날에 없잖아. 근데 남겨놓은 이유가 뭐야?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그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 꼭 외워야 돼. 이런 경우에 이걸 뭐라 그래? 어댑티브 리유즈. 그냥 어댑티브 리유즈야. 적응적인 재사용. 뭐 그런 건데 영어로 어댑티브 리유즈라고. 제가 하는데 어댑티브가 적응시키는 거니까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의 적응력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 쉽게 말하면 너 다 읽어봤겠지만 발전소를 박물관 바꾸거나, 아니면 뭐, 전시관을 공장을 놀이동산으로 바꾼다. 요새 너무 많이 보잖아. 카페 같은 거 옛날에 무슨 방앗간 같은 거를 카페로 바꾸고 이런 거 본 적 있어? 있지. 그런 게 어댑티브 리유즈. 그 인테리어 그대로 두면. 여자친구랑 가본 적 있어? 훨씬 없어요. 남자친구랑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어디 친구랑 갔을 때 식당이든 카페든 여기가 원래는 그냥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게로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어댑티브 리유즈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재사용하는 거다. 오래된 건물이나 건축물을 something 어떤 것 다른 그것의 원래 목적과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아주 현명한 해결책이다. 왜? 용도도 다른 용도가 살아나면서 그 랜드마크를 안 부셔도 되니까. 여기에 몇 가지 아웃스탠딩 눈에 띄는 사례들이 있다. 바로 어댑티브 리유즈 전 세계로. 첫 번째는 영국에 있는 미술 박물관 모던 아트 뮤지엄이라는 건데 When the Bankside Power Station은 발전소가 런던에 있는 발전소가 셧다운 들어갔어. 네. 셧다운 그냥 끝 이렇게 셧다운 안 내리는 거야. 셧다운 내렸다는 게 막 폐업이지. 그 폐업이 됐을 때 1981년에 그 건물은 리스크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위험이야? 수동태로 tearing down이 PP가 torn down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해체될 위험에 빠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started a movement 운동을 시작했는데 무슨 운동이야? 구하자. 그 랜드마크 건물 Southern Bank of the River 테임스 강의 남쪽에 있는 이 건물을 지키자. 결국 결정이 되었는데 뭐라고? 이 건물이 would be used 사용되기로 결정이 되었다. 새로운 현대 박물관으로서 테이트 모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결정된 건 무너뜨리지 말고 박물관으로 바꾸자. 어댑티브 리유즈 하자. 그리고 그 캐릭터 원래 발전소의 여러 가지 특성의 많은 부분들이 would be maintained 그대로 유지됐다. 그 외관 자체가 막 바뀐 게 아니라 박물관이 너 어렸을 때 귀엽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지? 어렸을 때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귀여워. 테이트 모던은 여전히 resemble 닮다. 요거는 중요한 게 누구랑 닮았다고 해서 with를 쓰면 안 돼. 그냥 타동사니까 닮았다. 옛날 발전소와 닮아있다. 미술관이 되는데도 on both 두 가지에서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그런데 그 외부나 내부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콘크리트 바닥과 철제 비임들, 기둥들. 발전소니까 세멘트하고 철제밖에 없겠지. 터빈 홀이 발전하면 터빈이 돌아야 되지. 그 터빈을 놓았던
홀인데 이게 길이가 스트레칭 뻗어 있다 155m, 길이 폭은 23m, 그리고 높이는 35m. 엄청 큰 건데 이 홀은 turn into 바뀌었다. 거대하고 웅장한 입구 지역으로 미술관 입구가 되고 그것은 또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입구인 동시에 전시 공간인데 거대한 미술 설치물이 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가봤어요. 네.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전시물 큰 거 하나 있지. 그게 전쟁 아니에요? 기념박물관?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박물관 가면 로비라 그러지 딱 들어갈 때. 그런데 그냥 입구라고 해서 입구만 되는 게 아니고 대형 전시물이 거기 하나 딱 버티고 있는 이런 거는. 그게 터비널이야. 그리고 터비널 옆으로 가면 나탈리 벨 빌딩이 있는데 그것은 7층짜리 7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7층짜리 또 건물입니다. 리셉션 접수대 그리고 리시브가 받다니까 리셉션이 접수받는데 호텔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받는데 그리고 커먼 에리어라는 것은 공용 지역이라 그래서 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게도 있고 할 수 있는 지역. 이것들은 그 7층 중에 몇 층? 첫 번째 2층, 1층과 2층이요. 그리고 3층 올라가시면 돼요. 3층은 또 3층에서 몇 층? 5층까지는 전시관이고 그다음 6층과 7층은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식당과 바를. 그 뱅크사이드 파워 스테이션은 후대어 빈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서 뭐뭐 했었을 텐데 실제로 됐답니다. 안 됐지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저 더미 벽돌들의 더미라는 건 해체해서 벽돌 더미들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신에 그것은 has been 어떻게 되었어? 바뀌었다. 뭘로? 세상의 가장 큰 박물관들 중에 하나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미술과 현대 미술의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리유즈, 어댑티브 리유즈의 사례는 발전소가 박물관이 됐다. 럭셔리 호텔 네덜란드에 있는 럭셔리한 호텔. 앞에 하나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웅장한 사례. 어댑티브 리유즈의 사례는 보여질 수 있는데 아름다운 호텔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근데 그 호텔은 블렌드. 이거 성인서가 네덜란드가 아니고 호텔이야. 그 호텔은 블렌드는 섞다. 자신의 독특한 역사를 A를 이드 B 현대적 기능들과 합치고 있다. 그럼 역사도 보이는데 기능은 현대적인 기능 이런 거지. 우리말로 치면 마치죠. 한옥집에다가 안에 서양식의 자쿠지하고 막 서양식 세면대 이런 거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은 was one of the 네덜란드의 가장 infamous 악명 높은 이거 헷갈리지 마. 이게 유명하지 않으냐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이름이 높은 거야. 악명 높은 감옥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하지만 그것은 겪었다. 완전한 변신을 겪었다. 변신을 해서 럭셔리한 어커머데이션입니다. 그 숙박시설이 호텔이지. 호텔로 변신했다. 그 건물은 원래 105개의 감옥 깜빵이야. 프리즌스 깜빵을 가지고 있었지만 there have been converted 전환되었다. 40개의 럭셔리한 객실들이요. 그 객실은 have been updated가 됐다. 현대적인 가구들을 가지고. 하지만 노출된 벽돌 바가 막대기거든. 이게 이런 창살이야. 그럼 창살이 쳐진 창문 그리고 오리지널 셀 도어즈 원래 깜빵문이 달려있는 거야 객실에. 이것이 제공한다. 실마리 이게 옛날에 깜빵인데 호텔로 바뀌었구나 이런 단서를 제공한다.
만약에 네가 추가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응? 방이 객실뿐만 아니고 다른 공간이 필요하면 이게 스위트룸이야. 스위트룸은 원래 그래서 달콤한 방이 아니라 이 수트가 딱 들어맞는 이런 뜻이잖아. 손님이 어떤 용도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방이야. 스위트룸인데 이름이 있어. like the judge, 판사, 변호사, 그 다음에 교도관, 그리고 감독관, 이런 이름이 붙은 특별 방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저기 식당 가면은 뭐 매화방으로 가세요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용 가능한데 손님들은 심지어 즐길 수 있다. 특별한 식사를 뭐 하면서 슬라이드 알아? 뭐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빛으로 쫙 자 지금 범죄자 지태양 보시죠. 착각. 아그 착각. PPT 이렇게 PPT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가 보여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슬라이드 보면서 밥 먹는다. 근데 역사니까 모르겠어. 깜빵에 죄수들 잡아오고 하는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들은 주어진다. 검고 하얀 줄무늬가 들은 죄수 모자를. 왜? 그걸 쓰면 get into the mood, 그 기분 속에 들어가죠. 자기도 죄수처럼. 이 호텔은 이게 중요한 거지. 뭐였어? 유스트. 학원의 땅. 옛날엔 그랬으나 지금은 아니 그래서 이 호텔은 장소였었어 옛날에. 이거 소주병이야. 프로미치. 조인사프라스 공연하면서. 그 장소로부터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원했어. 그 장소로부터 escape from인데 앞으로 보낸 거야. 빠져나오고 싶어. 감옥이었으니까. 그러나 with some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has been turned into, 바뀌었다. 장소로. 어떤 장소? 이번엔 손님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는 장소. 별표 처음 쳤어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문장 분석하고 서술형 쓸 수 있는지 연습해보고 일단 여기까지. 이따가 또 나머지 업무 유식.